자,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미시장입니다. 뉴질랜드 미시장의 뉴스 플러스. 자, 어제도 상당히 날씨가 좋았고요. 17도 4도. 근데 오늘은 약간 낮은 14도 3도인데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내일은 비 예고가 있는데 모르겠네요. 근데 요즘 날씨가 겨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비도 안 와. 예, 참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암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죽은 소가 너무 많으면 네 글자로 뭐랄까요? 산소 부족. 산소 부족. 예. 숙지하겠습니다. 예. 자, 처음 뉴스. 시장 개발이 어려운 부동산을 소유한 개발업체가 임차인에게 눈을 돌린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매물들이 팔리지 않으니까 이제 아예 그냥 그 업체들이 개발 업체들이 임대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 매수자를 찾고 싶지 않거나 매수자를 찾을 수 없었던 개발업체들은 대신 임대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 시장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화했으며 많은 수의 부동산이 임대되고 임대료도 하락했습니다. 트레이딩매에 등록된 임대 가능 매물수는 작년 5월 대비 31%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비엔잭 경제수석학자 마이크 존스는 올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임대 매물이 두 자릿수 %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실률도 증가했는데 특히 오클랜드와 웰링턴에 두드러졌습니다. 각각 임대주택의 4%와 5%가 공실이었습니다. 존스는 또한 2년 동안 공석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 지역 모두 신축 타운하우스 공급 과잉 현상에 대한 일화적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켄터버리 전체 매물이 4분의 1이 타운하우스입니다. 크라이처치시의 경우 타운하우스의 비중은 28%입니다. 이는 오클랜드의 15%, 오클랜드 시는 11%고 오클랜드의 15%와 모든 지역의 평균 8%에 비교됩니다. 오클랜드 매물의 25%, 켄터버리 매물의 20%는 신규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른 지역보다 눈에 띄게 높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 대규모 건설 공사가 시장에 출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존스는 지난 5년 동안 승인된 건축 공사와 비교했을 때 오클랜드와 크라이처치 타운하우스가 매매와 임대 시장에서 모두 급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수요가 확실히 둔화된 시기에 이런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물이 시장에 흡수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든 예산 압박이든 일반적으로 매물로 나온 매물이 이를 흡수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이제 개발업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클랜드, 웰링턴이 좀 심하고 크라이처치도 제가 볼 때는 임대 매물이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임대는 크라이처치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남아 도는 것 같진 않고 아예 그냥 빈집들이 많더라고. 매매가 아예 안 돼서 포세일인데 매매가 안 됐고 그 집들이 이제 누군가에게로 나와서 팔려서 임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클랜드랑 웰링턴은 이제 보니까 지금 아직 이제 매매에서 임대로 돌리는 것 같고 크라이처치는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집 보러 다녔잖아요. 다녀보니까 그래도 많이 보러 옵니다. 한 3-4집씩 보러 오는데 경쟁이 아직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 신규 주택 갔더니 옆에 아예 비어 있더라고요. 예. 그거 보고 이게 좀 문제가 좀 있구나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현재는. 자, 그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임대용으로 등록된 일부 부동산이 다시 매물시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왜냐하면 제가 대충 계산해 봤어요. 보통 60만 불 초반대 집들이 한 50만 불 융자하면은 지금 5%거든요. 그러면은 2만 5천 불 이자에 원금까지 가보면 보통 못 내도 3만 몇천 불, 3만 5천 불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게 지금 3만 5천 불 가정하면은 레이트 내고 인슈런스 내면은 한 4만 2천 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임대가 평균 600이거든요. 그게 그런 집이 그럼 6억 3만 불이야. 그러니까 이 오너가 12,000불을 그냥 생돈을 박아야 되는 상황이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보면 임대 수요로는 지금 없고요. 새 집 처음 사는 사람들이 사는데 이게 계산하면은
굳이 지금 내가 임대로 들어간 게 좀 낫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값에. 근데 뭐 다시 오를까봐 막 떨면서 사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 제가 자꾸 좀 참아봐라 하는데 이것도 제가 말을 또 들었다 또 집값 올라가면 또 내가 또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뭐 알아서 하는 것도 나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현재는. 예. 현대 임대 매물 중 일부는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에 매물 팔 수 없기 때문에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임대 매물 중 일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매물로 나올 수 있으며 이는 매물 처리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 및 신축이라고 키워드 등록된 부동산이 257개가 있으며 이 중에 $750 식료품 상품권을 제공하는 망글의 개발단지도 있습니다. 코어로직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스는 매물이 남아있으며 일반적으로 임대되는 것보다 새로 지은 부동산이 더 많이 임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임대하는 사람들이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어 지금 한 60만 불 초반대 집을 사는 것보다 현재로서는 그냥 3만 불 내고 그냥 돈을 좀 모으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낫지 않을까? 좀 뭐 그러니까 뭐 그것도 또 내 집 갚는데 집값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예. 하여튼 뭐 지금도 뭐 올라간다고 또 굳게 믿고 계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또 그분들한테도 찬물을 끼얹을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현재는 집을 사는 것보다 파는 마켓이고 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미 실장 생각이었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휘발유 가격 전쟁으로 연료 가격이 리터당 2불 12달러로 하락. 지금 휘발유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그 휘발유에 대해 되게 민감해져 있는데 뭐 좋은 뉴스인 줄 알고 봤는데 픽업을 했는데 아무튼 들어보시죠. 오클랜드에서 새로운 간이 주유소가 시장에 출시되면서 시작된 휘발유 가격 전쟁으로 일부 교외 지역에서는 가격이 리터당 2불 12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이러한 대폭적인 가격 인하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연료 가격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예, 지금이 잠깐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예. 오클랜드에서 현재 6곳 셀프 서비스 스테이션은 9곳이 있으며 91곳에서 리터당 2불 23달러의 무연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은 리터당 2불 51달러입니다. 오클랜드 교외의 한 곳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저렴해지자 반대 주유소가 주말 동안 가격을 최저 2불 12달러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자동차협회의 주요 정책 고문인 데리 콜린스는 운전자들이 그런 가격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유고가 슈퍼마켓에서 원가에 판매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가격을 낮춰 시장에 진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마진이 아주 가까이 접근했고 인근 모빌 주유소는 고객을 잃기보다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2불 12달러 정도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가격 전쟁을 벌이고 싶다면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겁니다. 2불 20달러 미만이면 정말 좋은 가격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클랜드가 더 싼 것 같아요. 지금 크라이처치는 보니까 오늘 2불 39대 뭐 할인해서 2불 33이 제일 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름값을 보고 다니거든요. 예. 옛날에 오클랜드가 더 비쌌는데 지금 없어졌나? 혼잡세가 없어졌다고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는 체크포인트에 주말 동안 더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판매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싶어 할 뿐이고 그 가격에 제공한다는 건 꽤나 매력적인 제안이죠. 매주 주말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없지만 그들은 경쟁력이 있고 특별 할인을 제공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거래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로 많이 가가지고 기름 많이 덜 쓰는데 제 생각엔 대세를 꺾지 못합니다. 이 뉴질랜드는 전기차에 약간 특화돼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집에서 충전이 어렵기 때문에 이래저래 전기세 내고 나면은 크게 메리트는 없는데 뉴질랜드는 지금 뭐 제네시스인가 그 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네시스 쓰는데 그 전기차용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써보니까
이런 얘기는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진짜 좋아요, 전기차. 예, 진짜 써보면 지금 로드 유저 차지가 10,000km에 지금 850불인가 내는데 그거 재고해서도 쌉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 로드 유저 차지가 나올 거 생각한 거는 세금이 안 거치면 기름에 세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도로를 어떻게 닦냐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도 이제 물린다고 하고 한국도 뭐 물리겠죠. 지금 하는데 하여튼 이제 지금은 하이브리드로 뭐 가긴 하는데 제가 볼 땐 뉴질랜드는 근데 이제 전기차가 아직 비싸요. 제가 볼 때는 2, 3만 불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지금 뭐 저가용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공장이 있는 나라에서는. 그러면은 2, 3만 불까지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2, 3만 불까지 떨어지면은 제가 볼 때는 시내에서 운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예, 하루에 한 4, 50km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뭐 집에서 충전하고 충분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없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아직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기름값은 적게 들어요. 근데 뭐 하여튼 현재로서는 뭐 그렇다고 새 차를 사기는 어려우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대세이긴 한데 크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예, 하여튼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수소차는 모르겠어요. 뉴질랜드가 나올 수 있을까? 저게 위험하고 해서 약간 좀 늦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뭐 휘발 가격이 오락가락하지만 요즘 뭐 하이브리드 많이 쓰시고 하니까 예, 아무튼 지금 잠깐 떨어진 건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없다고 합니다. 예, 또 올라가겠죠. 아무튼 예, 올렸습니다. 좀 픽업했는데 어떻게 괜찮았나요? 예, 뭐 관심 있는 분야고도 이게 생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정보를 좀 픽업해서 연락드리는데 예, 아무튼 뭐 앞으로 또 좋은 소재가 있으면은 또 픽업해서 여러분에게 서비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